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김문수에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아직입니다. 김문수의 별의 순간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김문수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에 있어서 큰 것 한 방은 김문수의 대통령 당선일 겁니다. 지금 소위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진영에서 그토록 바라는 대부분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요, 아스팔트 광장에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광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이미 그냥 운동이죠, 운동.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동하고 정치는 다릅니다. 실물 정치, 현실 정치에서 운동권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는 경우는 혁명 외에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문수는 굉장히 위험한 공약을 지금 던져놓고 있죠.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 위치까지 지금 갔거든요. 지지율상에서는 이재명이가 앞서는 것 같아도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재명은 내려가고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팽팽한 대결을 벌일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런 공약을 던졌잖아요. 사전투표 없애겠다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급할 일입니다. 기급할 일. 사실 이런 공약을 던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마이너스죠. 김문수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요, 김문수의 맛보기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이분이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요, 광장이 원하는 목소리에 그게 끝판왕급으로 이분이 아마 해결해 줄 겁니다. 다른 인물들은 그 근처에도 못 가요. 그 누구도. 보통 광장에서 막 이렇게 세게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세게 주장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실물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 절대 그런 소리 못 해요. 가만히 있는다니까, 전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광장하고 현실 정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파 쪽은 훨씬 더 심해요. 광장의 목소리하고 이 정치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다리가. 좌파 쪽은 조금 낫습니다. 거기도 단절이 되어 있는데 우파보다는 조금 나은 게, 그쪽은 그래도 작은 뭐 나무다리라도 하나 있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김문수가 경선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던질 수 있는 공약 중에 위험한 공약도 대단한, 엄청난, 그야말로 김문수 아니면 던질 수 없는 공약을 이번에 던진 겁니다. 이걸 보고 역시 김문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와, 정말 국회 주요 정당에, 여야 할 때 그 하나의 축을 이루는 정당의 대선 후보가 저런 공약까지 던지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너무 김문수에게요, 광장의 목소리를 너무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김문수 경쟁력이 떨어진다니까. 그 광장의 힘만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냥 알아서 척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 무슨 뜻이 있겠지. 누구를 품는다 하면은 그게 품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작전이구나, 전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주요 언론사들 헤드라인을 보게 되니까요, 중앙일보, 김문수 반명 빅텐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용광로. 김문수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는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거대한 용광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면요,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원래 있던 형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김문수는 반명 빅텐트, 한덕수는 개헌 빅텐트. 자, 개헌 이슈 앞에 다 모여라. 그 한덕수도 결국에는 용광로거든. 개헌 용광로를 갖고 있고, 김문수는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명 빅텐트를 지금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위력, 더 큰 용광로가 될 것인지, 더 많은 재료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을요,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김문수 반명 빅텐트, 한덕수 개헌 빅텐트, 묘하게 갈렸다. 자, 그러자 한덕수가요, 일단 김문수와 통화를 했잖아요. 단일화 방식 완전히 열려 있다라면서 좀 다그치는 느낌이 듭니다. 한덕수는 지금 다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지율은 한덕수가 높거든요. 상당히 높거든요. 빨리 하면 한덕수가 유리해요. 그런데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분이 노련한 정치인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뜻만 갖고는 안 돼요. 그야말로 정치의 끝판왕이 대통령 되어야 합니다.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력 없으면 또 당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라 일은 잘 보겠죠. 그렇지만 정치는 그것과 또 다르잖아요. 여야 관계도 있고 여당 내부의 관계도 있고 아군 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하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때로는 강공, 때로는 뭐 타협, 뭐 나눠 먹기,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아군 진영도 잘 다스리고 저쪽 반대 진영도 잘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그 경력,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력입니다. 그래서요, 정치하면은 쉬운 듯 해도 너무도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해보면은 답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의 스펙, 경력, 뭐 전체적으로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 하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이 만들어 놓은, 안배해 놓은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는요, 단일화 빨리 하자고 난리고요. 김문수는 숨 좀 돌립시다. 숨 좀 돌립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김문수 입장도요, 일단은요, 거부한 건 아니고, 흔쾌히 좋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거국적으로, 정말 대동단결합시다. 이런 원칙론에는, 동의를 하고 있죠. 자, 김문수의 별의 순간이라고 우리 언론에서 일제히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김문수의 별의 순간은 지금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조중동이 말이죠. 김문수 당선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비교적 담담합니다. 비난도 안 하고 그렇다고 큰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큰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짧은 한 열흘 동안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김문수 지지율이 이재명과 맞먹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죠. 양자 대결 붙였는데 이재명을 이긴다 김문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문수라는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동안 약점으로 거론되던 인지도 부족이 단숨에 해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지지율이 그것만으로도 이슈만으로도 한 5% 정도 좀 올라갈 것으로 저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유력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소위 이제 시너지 효과, 밴드웨건 같은 게 일어납니다. 컨벤션 효과도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지지율이 또 상승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따라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조선일보에서는요,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 김문수, 정치 입문 35년 만에 대선 후보 되었다. 자, 국힘 대선 후보 김문수 선출, 이재명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 뭐 전부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자, 한덕수냐, 김문수냐, 이걸 이제 다투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이제 결심들을 하고 계시겠죠. 자, 동아일보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시나리오는 전부 한덕수와 단일화.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이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 느낌에는요, 조중동은 한덕수에게 다소 우호적입니다. 한덕수에. 그렇지만, 우파 이 본류라고 할까, 우파의 열렬한 어떤 지지층들, 정치 고관여층들은요, 한덕수보다는 김문수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파 유튜브 기준으로도 벌써 여러 이제 이 채널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걸 봤는데요. 비록 유튜브 여론조사라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거기 보면요, 대체로 80대 20 정도, 김문수 80, 한덕수 20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는 한덕수도 많이 나오는 거죠. 거기는 보통 95대 5로 나타나는 여론조사인데 김문수가 한 80 나오고 한덕수가 한 20 정도 나온다.
이번에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요, 대선, 조직을 지금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이제 선대위원장에 한동훈이 들어가 있죠. 자, 그걸 갖고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전쟁이고 바로 대결전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모으는 상황이죠. 그것이 바로 김문수의 용광로입니다. 거대한 포항제철 에서 가장 큰 용광로를 김문수가 지금 잡은 겁니다. 거기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 들어가면 본인이 없어진다니까. 이겨놓고 봅시다. 이겨놓고 그 뒤에 다시 재편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동훈이 들어가도 뭐 이준석이 들어가도 뭐 누가 들어가도 뭐 유승민이 들어가도 그거 하나하나 지금 그 문제 삼다가는 이 뭐 해보나 말합니다. 박살납니다 그냥. 그래서 그나마도 이길 수 있는 조합이 그런 속에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김문수 캠프에 가 있는 전략가들이 전부 그걸 뭐 답안지에 적어가지고 김문수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후보님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가십시다.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뭐 아무런 저항감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아스팔트 운동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배신자하고 손잡다니 뭐 누구를 끼워 넣다니 이런 식으로도 되는데 그거하고는 이것은요 다릅니다. 누리 PD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납득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이쪽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을 때 뭐 넉넉하게 그냥 뭐 잘라내도 이길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자, 상임 선대위원장에 한동훈, 안철수 등 많은 대거, 여기에 나경원도 들어갔고요. 등등등 하더라고요. 쌍권도 들어갔고, 뭐, 그리고 양향자도 들어가고,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8명 중에 홍준표 빼고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홍준표는 스스로 뭐 정계 은퇴한다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본인도요, 어쨌거나 국민 결정에 승복하겠다. 뒤에서 응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 내부 사정을 제가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문수 옆에 한동훈이 서게 되면 표가 제일 크겠죠. 어쨌거나. 그 옆에 이준석이도 쓰고, 그 옆에 유승민도 쓰고 하면은 중도 확장이 바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지지율이 바로 그냥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김문수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알삼육처럼 하나가 되느냐? 그거에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같이 그냥 이렇게 선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혼자 막 이렇게 외치고 그 옆에 진짜 우파 같은 사람이 나서서 같이 운동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 옆에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도 확장이 좀 되는 사람들이 쫙 붙어줘 보세요. 바로 지지율 10% 올라가지.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요,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김문수 캠프에서는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시간은 많다.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을 했죠. 언론에 나와가지고요. 당원들도 저를 오늘 대선 후보로 뽑아줬다. 그런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이 허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십시다. 이런 어떤 노련한 어떤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었죠. 후보는 넘겨준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공정한 경선하면 한덕수 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JTBC에서 나갔고요. 후보 넘겨준다. 이런 마음은 없다. 그냥 불쏘시개 되기 위해서, 마중물 되기 위해서 후보 된 게 아니다. 정말 엄청난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천신만고 그때 후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아무런 어떤 피도 흘리지 않는 한덕수에게 갖다 바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덕수는 뭐 경선 과정이 뭐가 없었잖아요. 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김문덕수라 그러죠. 김문덕수 실현될까? 김문수 측에서는 단일화 중심은 한덕수가 아니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가 중심이다.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서로 그냥
뭐 형님 먼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하는 틀이 좋다. 저는 김문수는 과거의 전투 본능이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봅니다. 소위 이제 운동권의 전설, 민주화 운동의 전설, 노동 운동의 전설로 불리던 그 운동권의 그 전설이 된 그 김문수가 완전히 부활했다. 그래서 엄청난 전투력이 아마 예고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광장에서 한 몇 년간 또 아스팔트 투사로서 뛰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결합되면서 한덕수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덕수는 이제부터 검정이 들어간다고 그 부인 이야기 나왔잖아요. 주술 이야기 이런 것들 엄청나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엄마급이다.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덕수 본인이 과거에 전라도의 고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적지를 서울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다시 그것이 전라도로 또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또 나와 있어요,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약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출신, 널공 출신들이 보통 이렇게 정계에 뛰어들면요, 그 검정 들어가면 바로 무너집니다. 너무도 많죠. 그런 사례는. 반기문도 있었고, 고건, 뭐 조순 총리 아시죠? 이분은 학자 출신인데 그런 사람들 뭐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게 고려하게 되면은 일단 가능성은 김문수 쪽이 좀 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요, 당신이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강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붙여보고 지지율 대결을 한번 벌여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김문수가 개인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약간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김문수의 별의 순간은요,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오늘 김문수 관련 이야기를 한두 개 더 올리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